생기있게 해야 되는데 처져, 슬퍼.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거나 이게 잘 안 되네. 저도 그래요. 똑같은 건데 아일랜 스트릿백이었다가 토트백이었다가 이름이 버벅이는 것도 중간중간 다 자른다고요? 자를 때도 있고 저 친구가 재밌게 이렇게 막 약간 삐 뭐 이런 식으로 잠깐 NG 처리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 그냥 정신줄을 놓고 하면 아,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올 걸 그랬어. 네,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나요? 그러네요. 그러게 더 낫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같이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두 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로 보면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깨비맘입니다. 오늘은 스페셜한 손님과 함께 아이템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스페셜한 손님은 마리앤느 핸드메이드 에이프런의 저자이시자 소잉 블로거 마리앤느 작가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작가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심플스윙 첨단점을 운영하고 있는 마리앤느입니다. 이제 횟수가 좀 길다 보니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재봉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배우는 분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고 재밌게 완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설명으로 전달하는 제작 방법을 전달하는 이제 그런 노하우가 제 속에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더해가며 앞으로 저랑 같이 이제 작품을 다양하게 만들어 볼 거고요. 또 제가 워낙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었던 이제 그런 팁들을 하나씩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세요. 오늘 작가님과 함께 작업할 아이템이 작가님께서 개발하신 패턴이라고 들었어요. 네. 아이템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난이도가 많이 높지 않아도 이제 활용도 높은 가방,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부자재가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태가 나는 이제 그런 가방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직선의 패턴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랑 엄마랑 같이 세트로도 쓰고, 또 작은 가방 좋아하는 분들까지 이제 겸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패턴이 같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단으로 가방 끈을 만듦으로써 다른 심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형태를 충분히 잡아줄 수 있을 만큼으로 이제 두께감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토드로 들거나 아니면 이제 한쪽을 잡아당겨서 저희가 크로스나 숄더로 멜 수 있는 좀 그렇게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저희가 장식물까지 더해서 예쁜 가방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리앤느 작가님과 함께 스트링 아일릿백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감 2장, 안감 2장. 두 곳에 다 가방 심지를 접착하였고요. 저는 이제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바이어스 방향으로 안감을 재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겉감도 저는 이제 라벨로 장식을 할 거라서 이제 겉감하고 같은 원단으로 주머니감을 준비했고요. 이제 입구 부분은 2번 접어 박을 거기 때문에 입구만 뺀 나머지를 오버럭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입구 먼저 다림질 해서 이제 2mm로 상침을 할게요. (2mm로) 상침이 끝났고 다림질 해야죠. 네. 입구 상침이 끝났고요. 지금 나머지 오버럭이 되어 있는 곳을 1cm로 꺾어 다림질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저는 입구 쪽을 반 접어서 아래쪽 길이를 확인한 다음에 이 아래쪽에 1cm로 접어 다림질을 해버리면 이게 네모의 크기가 좌우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cm가 좀 덜 되던 좀 더 되던지 간에 여기 세로 길이가 양쪽이 같을 수 있도록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많이 움직임이 심한 원단은 그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아래쪽 1cm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기보다 이 세로 길이 양쪽이 같을 수 있도록 다림질로 그 길이를 맞춰주세요. 그럼 장식물을 해볼게요.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장식물을 놓고 이 둘레로 봉제하려면 자꾸 움직이니까 저는 이제 매직 테이프를 사용을 해요. 실제 박음질이 되는 곳을 피해서. 여기 둘레 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네, 지금 저는 라벨을 둘레로 지금 전체를 다 봉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뺀 나머지 중심 쪽에 이제 임의로 고정을 할게요. 그다음 실색은 라벨 지금 박음질이 될 거다 하는 그 면하고 가장 비슷한 색으로 둘레 박음질을 한 0.5 정도 하겠습니다. 이 실색을 최대한 비슷하게 한 게 지금 완성물에 보면 네. 그 양쪽에 이렇게 단추 달기 기법으로 포인트를 좀 줬거든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이제 실제는 이걸로만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제 박음질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고정을 한번 해놓고 포인트를 줬어요. 근데 이게 단색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예쁘더라고요. 그러면 라벨을 고정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남아있는 양이 일정하지 않아서 신경이 쓰이면 여기 이렇게 좀 원단의 조직으로 이 경계가 보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잘라 버리고 시작을 하세요. 정리하고 단추 다는 노루발, T 노루발을 이용해서 장식으로 한번 선을 넣어 보겠습니다. 대략 한 6회 정도만 지나면 자기가 되받게 하면서 정지를 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네이비색 둘레 선에 맞춰서 해줄게요. 실을 정리하고 뒤쪽 라벨은 생략하나요? 몸판 뒤쪽이요? 네. 작가님의 선택. 그럼 같은 방법으로 뒤쪽도 라벨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작하면서 중심을 표시할 때 패턴으로 확인하지 않고 실제 재단을 하면 좀 오차가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원단을 반 접어서 중심을 표시하고 참고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다면 이제 비율적으로 대략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갔을까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옆 귀접기 분량에서 1cm는 없어질 거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위치 정도를 보자면 저는 4cm 지점에 맞춰서 라벨을 고정할게요. 이것도 앞 주머니에 라벨을 달았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장식물을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색하고 실색상 차이가 크면 이제 박음질 조금만 틀어줘도 금방 보이니까 이왕이면 최대한 비슷한 색의 원단을 결정해 주시고요. 그 실색을 결정해 주시고 둘 중에 하나 이 색이 나을까 저 색이 나을까 고민이면 저는 대부분 좀 더 연한 색 쪽을 선택하는 편이에요. 미싱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라벨 끝쪽으로 봉제를 할 거면 제가 단뜨기 노루발, G 노루발을 쓰시면 훨씬 편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단이 좀 밀리면 노루발을 들어서 위치를 다시 잡아주고 항상 반으로 꼽은 상태에서 진행 방향을 바꿀게요. 이제 봉제에서 처음 시작 지점을 만나거나 이제 그게 사각이거나 원이거나 이제 시작 지점을 만난다 하면 처음엔 대박기를 하지 말고 돌아오는 선에서 대략 한 0.5 정도 겹쳐서 대박기를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주머니 위치에 맞춰서 주머니를 고정해 볼게요. 중심은 우선 반 접어서 표시를 좀 해놓고 위치 표시를 해볼게요. 겉에서 자유롭게 좀 그을 수 있는 표적으로 사용하는 편이고요. 저희가 다림질을 하다 보면 지금 패턴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머니 사이즈와 약간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면 항상 중심에서 양쪽으로, 그러니까 늘어난 경우도 그럴 거고 이제 차이가 생기는 것들은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주세요. 네. 이게 막 틀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똑같이 매직 테이프를 이용해서 임치 고정을 해놓고 하시거나 모서리 쪽만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놓고 2mm로
재봉을 하겠습니다. 네, 테이프로 고정을 하다 보면 미싱 바늘에 테이프가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완화하려면 어느 위치에 붙여주면 더 좋을까요? 매직 테이프는 그 제가 찐드기가 있어서 이게 바늘에 닿게 되면 땀을 건너뛰게 하는 현상을 만들거든요. 시접의 끝, 오버록 돼 있는 이렇게 끝쪽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재봉이 끝나면 뜯어버려도 되고 세탁을 하면 얘는 깨끗이 없어질 거니까 그대로 놔두셔도 될 것 같고요. 부분만 붙여주셔도 돼요. 네. 주머니에 둘레를 봉제할 때 저희가 그 되받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주머니 선을 넘지 않도록 맞춰서 해줄게요. 속도를 좀 줄이고 되받기는 대략 1cm 정도 셋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늘을 꼽은 상태에서 노루발을 들고 직각을 넘어가야 되니까 지점을 정확히 본 다음에 혹시 페달을 밟아서 넘어갈 것 같으면 수동으로 한 땀씩 그 지점을 정확히 맞추고 바늘 꼽은 상태에서 진행 방향을 바꿔서 연결합시다. 그런 부분은 다시 아니요. 사르르 편집. 안 보이게. 이렇게 기술이 좋았어요. 그럼 이제 겉감의 겉과 안감의 겉이 서로 만나게 포길게요. 입구를 재봉할 때 이제 전 중심을 표시해서 역시 이거 반 접어가지고 가위밥으로 대략 한 5mm 정도 잘라주면 됩니다. 처음 시작해서 중심까지 맞추고 중심에서 잠깐 멈춰서 끝 맞춰서 1cm로 쭉 연결할게요. 이때는 이제 시접을 가름솔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대받기를 잘 해주세요. 네. 아니면 시침핀으로 중심으로 한번 고정해 놓고 딱 당겨가면서 중심까지 맞춰 왔으면 잠깐 멈추고 시침핀을 빼서 끝에 한번 다시 맞춰주고 당겨서 양쪽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할게요. 네. 네, 엄청 잘하시네요. 저는 사이즈가 작아서요. 보통은 이제 겉감끼리 먼저 연결하고 안감 연결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사실 이게 제가 이런 핸드메이드 제품이라 해야 되나 요즘? 이런 그 에코백만 전문으로 팔고 막 이런 샵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품을 봤는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 가지로만 이제 고집을 할 게 아니라 원단 두께라든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상침을 하기도 한다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방법을 써봤어요. 겉감 연결하고 안감끼리 연결하고 한다는 건 어쨌든 약간 고정관념일 수도 있죠. 저희들의. 그러면 이제 연결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2mm 상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감은 안감 쪽에서, 겉감은 겉감 쪽에서 각각 시접을 고정할게요. 지금 저희가 상침을 하는 거는 시접을 고정하기 위함이니까 혹시 다림질을 했더라도 손으로 그 턱이 느껴져요, 시접 방향이.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박음질은 해주세요. 상침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겉길이 맞닿게 원판을 포개주시고 저희가 귀접기를 할 분량 지금 이렇게 네 군데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만 네 군데 다 남기고 바닥, 옆선, 바닥, 옆선을 다 1cm로 봉제할게요. 여기 이제 가방 이 위쪽이 될 이 연결선끼리 잘 맞춰서 여기는 살짝 안 맞더라도 귀접기 하면서 다시 맞춰줄 수 있거든요. 이걸 완성하고 나서 잘 보이게 될 이쪽 연결선들을 잘 확인해서 연결을 할게요. 네.
그 연결선 쪽은 되받기를 몇 번 해서 좀 보강을 해줄게요. 네. 거기 있다 시접을 바짝 잘라버릴 거거든요. 아, 시접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몇 번 더 보강해 주는 건가요? 시접 한 0.5만 남기고 짧게 잘라버릴 거기 때문에 이쪽을 되받기로 몇 번 보강을 해주시면 돼요. 네. 저희 박음질 너무 진지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즐기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실수도 지금 조금 작가님 모르게 했고요. 그러면 시접을 받자. 설명서에는 가름소를 한 다음에 재단을 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네, 이 방법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겠어요. 이쪽이 시접이 두꺼워서 가름솔이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가름솔을 하면 각각 잘라줘야 될 거고, 그래서 저는 먼저 잘라버리고 나머지만 한쪽만 그냥 편다 생각하고 이렇게 쭉 다림질을 할게요. 저희가 보통 할 때 안감 옆선이나 밑면에 창구멍을 남기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창구멍이 없이 다 봉제가 됐네요. 네, 서서 이야기할까요? 이제 보통 옆선이나 바닥에 창구멍을 냈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귀접기 하는 이 바닥 한쪽 모서리로 전체를 뒤집고 거기를 2mm로 접어가지고 상침을 할 거예요. 근데 완성해서 안감을 넣어보면 가장 눈에 도드라지지 않는 위치여서 저희는 이제 좀 기존에 있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창구멍 위치를 결정해 보았습니다. 이쪽 면이 바닥 뒤접기 하는 면이 창구멍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안감 한쪽 모서리를 이용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다림질까지 다 끝난 모습입니다. 안감의 한쪽만 뒤집을 공간으로 쓸 거니까 그걸 뺀 나머지 이렇게 잡아서 입체로 만들어 보면 자연스럽게 그 가름솔이 되거든요. 이거 역시 가운데 중심 맞춰가지고 1cm로 쭉 연결하시면 돼요. 끝에서부터 쭉 오다 보면 꼭 중심이 안 맞게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다 하면 중심에서 시작해서 반 받고 또 중심에서 시작해서 반 받고 그렇게 박음질 2번으로 나눠서 하셔도 돼요. 네. 뒤집기 한 공간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게 지금 바닥면이 얘는 굉장히 넓어요, 가방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바닥이 좁다면 그리고 또 심지를 더 붙였다면 이제 뒤집기 위치는 안 될 거예요. 바닥 폭이 뭐 5cm 이 정도 되는 것들은 안 되겠네요. 저희가 이제 뭐 솜이나 포강 심지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뒤집어지는 그 두께도 생각을 해야 될 거니까. 지금 한 곳을 뺀 나머지 세 군데로 했고, 항상 뒤집을 때는 멀리 있는 곳에 있는 걸 먼저 빼서 전체를 뒤집을게요. 안쪽으로 밀어놓고, 혹시 가방 바닥을 놓고 싶다 그러면 지금 남겨져 있는 공간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가방 바닥 넣어버리고 창구멍 막아주시면 돼요. 지금 상침을 해서 이 위쪽이 딱 꺾여요. 그럼 안감 쪽으로 살짝 더 밀어넣으면서 위쪽은 다림질만 해주면 마무리고요. 그다음에 창구멍은 이렇게 가름솔 유지하면서 1cm 접어가지고 2mm로 상침을 해도 되고 공구르기를 해도 되고. 그러면 뒤집기 전에 시접 1cm를 먼저 접어 다려주면 조금 더 편한가요? 그러겠죠? 네. 다음에는 한 100개 만들어 보고 와야겠어요. 네? 다음에는 만들면서 혼자 공시렁공시렁 하고 와야겠어요. 멘트 연습하시면서. 이것도 경험이네요. 너무 힘겹게 뒤집는. 바람을 바르는 빠른 이제 몸판은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만들기만 해볼게요. 네. 이제 끝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바이어스 메이커로 바이어스처럼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다림질 하는 것도 시간이다라는 생각으로 절반만 쭉 다림질을 할 거고 손으로 바로 접어가면서 2mm로 상침을 할 거예요. 그리고 끝은 통과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 더 접지 않고 그대로 노출한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버릴 거고
이게 이렇게 좀 풀리고 나면 더 이상 풀리지 않아요. 양쪽에서 다 박음질로 이렇게 잡아버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풀릴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접히는 이쪽만 2mm로 지금 상측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끈이 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박음질선을 양쪽으로 다 넣어줄 거예요. 지금 저는 실제 세트를 만들 때는 굉장히 두꺼운 원단이어서 침치 사용을 전혀 안 하고 했어요. 또 계절이 바뀌면서 원단이 많이 얇아졌거든요. 좀 그런 경우면 지금 이게 실제 4등분이죠, 이렇게. 네. 완성이 되는 이 부분만 침지를 붙여놓고 두께도 어느 정도 맞춰주시는 게 좀 무게감 있는 걸 들었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되받기를 해서 멈추고 저는 반만 다림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을 기준으로 살짝 밀어놓고 손으로 이게 정확하게 딱 1cm가 되지 않아도 4분의 1이 되지 않아도 쓰면서 큰 문제 없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끈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깔끔하게 잘 나왔죠? 네, 확실히 양쪽으로 해야 휘는 거나 그런 바늘이 더 적네요. 양쪽으로. 저희 디딤감을 넣을 때도 한쪽만 하지 말고 양쪽으로 박음질선을 넣어주는 게 훨씬 예쁘기도 하고 휘어지지도 않고. 그럼 이제 아이렛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아이렛 위치가 나와 있거든요. 네. 중심으로 이 두 개만 표시를 할 거예요. 네. 두 개는 이 크로치 포인트, 이 교차점을 송곳으로만 뚫고 나머지는 다 송곳으로 찔러서 카피를 하는 방법으로 할게요. 송곳을 찔러서 원단에 구멍을 내주시는 거죠? 아이렛 구멍을 크게 놔야 되니까 송곳으로 지금 표시를 할 때 자신 있게 꽉 누르셔도 돼요. 네. 여기를 맞추고 교차점 중심을 송곳으로 찔러서 한번 할게요. 실제 패턴에서는 두 군데만 카피를 했고 중심에서 접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도 똑같이 같이 해서 다시 잡아서 뒷면에 똑같이. 이거 역시도 실제 만들면 좀 오차가 생겼을 수 있으니까 네. 너무 그 패턴에 딱 맞추지 말고 이렇게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왕이면 이렇게 X로 이렇게 X로 얘는 초자고여서 다림질하면 깨끗이 없어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게 표시하셔도 돼요. 네. 일단 카피가 다 끝났습니다. 딸이 엄청 이뻐요. 엄마 닮았나 봐요. 아빠 닮았어요. 몇 개는 그냥 달아버려도 되겠죠? 네. 다 달고 마지막 한두 개 다는 건 어쨌든 얘는 계속 찍고 있어서 그냥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얘를 쓸 때 이 높이가 항상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이거 얼만큼 내려야 되냐.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손 하나 넣는 높이로 얼추 맞나요? 그게 가장 이게 좀만 더 뚫으면 터져버리고 맞아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초키 가위를 준비해 놓을게요. 최근에 리네띠 작품들 보면 진짜 원단이 달라서 그런지 진짜 고급스럽다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심플성 있게 비싸도 해놓으면 틀려 비싸도 그 값을 한다 라는 좀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완성입니다. 맞아, 끈을 끼울게요. 끈은 지금 뒤쪽에서 통과해서 구멍을 지나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할게요. 이거 따로 도구 없어도 손으로 잘 끼울 수 있어요. 이제 끈이 꼬이지 않게 확인을 한 다음 뒤는 자연스럽게 묶어버릴게요. 끈 끼우시고요. 아우 예뻐라. 예쁘다. 잠깐 끊었다가 제가 나머지 작업을 하고 두 가지 사이즈의 작품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예쁘게 잘 나왔어요. 무겁지도 않고 네. 가볍고
끈기리도 좋고. 린넨 소재다 보니까 여름에 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네. 그런 느낌이고, 기존 인트로 때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이템은 약간 기모가 있어서 네.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그리고 이거는 봄, 여름에 어울리는 좀 다방면으로 활용성이 정말 좋은 패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해 보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패브릭 가방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까지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 있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이 형태를 하시려면 꼭 심지 작업은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작가님 저와의 소잉 시간 어떠셨나요? 첫 시간이어가지고 너무 긴장되고 또 많이 버벅이고 그래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다음번에 좀 더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더 또 새로운 작품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작품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게 혼자 할 때랑 또 다른 재미는 있긴 한데, 또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